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미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입니다.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난청이 오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한 번 떨어진 청력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 난청을 보완하는 장치가 바로 보청기죠. 내게 맞는 보청기 선택과 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보청기에 관한 그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얘기를 또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보청기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건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보청기는 말 그대로 듣는 것을 도와주는 기계이지요. 네. 예, 우리가 일반 정상인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0에서 22,000Hz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다 증폭하거나 변조할 수는 없고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125에서 8,000Hz거든요. 네. 그 주파수 안에 해당하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 그 주파수 안에 있는 소리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일상생활에서 들려오는 데시벨 소리의 크기는 네. 주로 20에서 110 데시벨까지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예. 들리는 소리들. 예, 네.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TV를 본다거나 네. 뭐 수돗물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125에서 8,000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에 20에서 110 데시벨 사이의 소리 크기 네. 그 영역 안에 있고요. 네. 보청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소리 중에 특정인이 취약한 부분, 예를 들면 특정 주파수의 데시벨이 너무 많이 잘 안 들린다든가 네. 할 때 그 특정 주파수의 주파수 변조를 이용해서 그 주파수의 소리를 잘 듣게 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보청기입니다. 네네. 예. 이거는 보청기는 일반 증폭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보청기와 온라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보청기. 네. 예, 그들이 말하는 보청기하고는 구분되어야 하고요. 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보청기는 보청기가 아닙니다. 네. 미국 법상 보청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보청기는 전문가가 진단하고 검사하고 그다음에 진단하고 검사하고 처방을 내려서 착용하는 게 보청기고요. 네. 일반인들이 그냥 자유롭게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거는 보청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소리 증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소리 증폭기는 이 보청기와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보청기는 각 주파수별로 출력을 조절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건데 예. 이 증폭기는 모든 소리를 다 그냥 키워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특정 주파수의 특정 데시벨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네. 그냥 모든 대역의 소리를 다 증폭시켜 주는 것이고 네. 기껏 요즘 많이 이제 그 디지털화되고 컴퓨터화되니까 이제 소비자가 약간 이게 소리를 음질을 조정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 같은 그런 형태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죠. 네네. 예, 근데 그 보청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쓰게 되면 오히려 난청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 대역을 다 증폭시키기 때문에 네. 증폭하지 않아도 되는 대역의 소리까지 증폭하게 되면 네. 그 소리가 오히려 소음으로 작용하게 돼서
그 청각에 데미지를 주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자, 정보 보청기 시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소리 증폭기와 어떻게 다른가 말씀을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보청기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이게 잘 들어두셨다가 내가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닌가 싶으시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청기는 말 그대로 듣는 걸 도와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네. 잘 들리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죠. 오, 네, 아주 넓네요. 예, 네, 넓은 범위가. 광의의 의미가 있죠. 네. 이건 연세에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가장 큰 대역의 사람 분들은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귀가 어두워지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은 인구를 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젊은 사람 중에도 난청이 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후천적인 원인으로 오는 분도 있고 네. 선천적으로 난청이 된 분도 있고요. 네. 그럼 그 모든 분들이 착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이 이제 노화로 이게 청력도 어쩔 수 없이 좀 약해지니까. 노화로 오는 부분이 가장 많죠. 왜냐하면 네. 이거는 청력의 손실이라는 건 특별한 나 말고 다른 사람만 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요. 네. 나를 포함한 모든 정상인에게 오는 것이 노화로 인한 난청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네. 너무나 생경하기도 하고 또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네. 하지만 노화에 의한 난청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이 필요할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착용하는 게 아무래도 부작용,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올 수 있어요. 뭐 소음, 네. 군인들은 뭐 총포 소리 때문에 난청이 오기도 하고 네. 또 옛날에 많이 있었지만 뭐 군에서의 구타가 뭐 고막을 파열시켜서 그런 뉴스도 있었죠. 예, 그런 네. 분도 있고요.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뭐 싸움 끝에 뭐 귀 고막이 파열되거나 네. 아니면 뭐 뇌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난청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약물을 잘못 사용하신 분들도 네. 난청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감상하시거나 하신 네. 분들 이런 경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청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난청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가장 늦게 아는 게 본인 자신이에요. 네네. 예,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인지하고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분들,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교류가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인지하시고, 네. 그다음에 가장 늦게 그걸 깨닫는 것이 본인 스스로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 시작하면 모든 병이 그런 게 있죠. 본인이 자각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미 많이 진행된 네,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청의 경우에는 주변 분들, 특별히 이제 가족분들이 좀 잘 신경을 챙기셔야 쓰셔야죠. 되겠네요. 네, 옆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예, 이게 난청이 일반적으로 그냥 주변 분들은 무시하기 시작하세요. 나이가 네.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고, 목소리가 커지시고 네. 뭐 성격도 변하시고 네. 이런 게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가 보다. 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치부해버리고 넘겨버리고 몇 년 보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청이다. 네. 이게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졌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무슨 증상이 좀 보이면 일단 좀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네. 조금 빨리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건강에 관해서는 이 듣는 부분 난청도 마찬가지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유난을 떨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예.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난청으로 인한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한 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이제 보청기를 구입해야지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안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보통 분들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난청은 사실 보이지도 않고 증상이 네. 보이지도 않고 또 감추려고 들면 언제까지든 감출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난청이 있다는 걸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발견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네. 예. 근데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본인 스스로가 말씀드렸지만 TV 볼륨이나 무슨 라디오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서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 좀 네. 거북할 정도로 커진다 하면 아. 이미 난청이 진행된 거죠. 네네. 그다음에 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보통 사람 이상으로 굉장히 커진다 네. 하면은 본인이 그거 안 들리기 때문에 본인이 들리는 소리만큼 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난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못 알아듣는 소리가 많다. 그러니까 대화하던 상대한테 증문즉답이 안 된다. 네. 네. 뭐 무슨 말을 했지? 자꾸 한 번만 더 얘기해줘. 네.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네. 이미 난청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는 되묻는 이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또 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이게 노화 현상으로 그냥 말을 좀 못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난청이 진행되면 특히 노인성 난청,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난청은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네. 고주파수 대역의 난청이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네. 고주파수 대역에 있는 소리는 특히 자음자거든요. 네. 모음자가 아니라 자음자. 네. 자음자가 하는 역할은 이게 무슨 말인가 분별하는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리는 들려도 분간이 잘 안 된다면 내가 노인성 난청이 진행됐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럼 나이가 들어서 귀가 좀 어두워졌구나. 네. 그러면 이제 난청이라는 게 생겼으면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서 난청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노인성 난청이 생겼구나 이건 뭐 당연한 거지라고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네. 이게 점점 가속도로 난청이 진행되는 속도가 점점 가속이 붙어가지고 네. 이 소리가 나빠지는 그 시간 차가 굉장히 좁아지고 짧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좀 뭐 조금 안 들리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더 안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않죠. 네. 예. 왜냐하면 더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안 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영향이 있죠. 단지 안 들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네. 뭐 그래도 참을 수 있겠지만 이 안 들린다는 것은 하루 이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네. 1년, 2년, 10년 뭐 이렇게 안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안 들리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 좀 더 많은 자음자를 못 듣게 되고 점점 그게 커지면 우리 뇌에서 그 글자를 잊어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잊어먹는다는 거는 그 글자를 발음을 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안 들리니까 이제 발음도 안 되는 거군요. 예, 발음이 안 돼요. 네. 못 들으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난청이 오래 진행된 분들을 보면 자음자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말 끝이 딱딱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말투가 좀 부드러워진 듯한데 그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 부드러워지고자 그게 한 안 게 들리는 아니라 거죠. 그게 학습 효과라는 건데요. 네네. 그렇게 해서 글자들을 점점 까먹게 돼서 나중에 말이 어눌해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노인성 난청에도 나오는 현상이고요. 네네. 뭐 그렇게 되다 보면 뇌에서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는 뇌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네.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소리는 있지만 뇌에서 그걸 인식 못한다면 네. 그건 정보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뇌 기능을 기능이 떨어뜨리기까지. 네. 그 존스 홉킨스에서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난청이 있는 환자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네. 중도 난청 이상의 난청이 있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들 평소 정상 청력을 갖고 있는 분의 5배까지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높네요. 비율이. 네. 그러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소리에 의한 정보가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정보 그 다음으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는 그만큼 절대적인 정보량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만약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도 정말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게 난청이 이제 가속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암담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안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청기의 원리에서부터 또 어떤 분들에게 보청기가 필요한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난청이 또 진행된 상태에서 보청기를 착용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효과를 빨리 느끼실 수도 힘드실 것 같고 또 적응하는데도 힘드실 것 같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난청도 정도에 따라서 여러 등급이 있는데요. 네. 정상 등급은 정상이시고 네. 경도 난청, 한국말로 하면 경도 난청, 중도 난청, 고도 난청, 심도 난청, 그 심도 난청보다 더 심한 난청이 이제 농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아예 안 들리시는 거죠. 네. 이 난청의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미 손상된 부분이 많아지고 네. 뇌의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네. 그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 행동 방식이 많이 달라지세요. 네. 행동 방식도 행동 방식이나 이제 그 반응들이 네네. 예를 들면 대화할 때의 그 반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시거든요. 네네. 난청이 오래 많이 진행되면 이 섬세한 동작 이게 좀 같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몸에 그 예전에 했던 그런 자세도 좀 힘들고 이게 또 글씨 쓰는 것도 옛날에 아주 명필이었던 분들도 네. 이 난청이 많이 진행되면 이 글씨 쓰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서 이게 그 옛날에 그 멋진 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힘겹게 글씨를 쓰게 되는 손발의 동작까지도 같이 어눌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뇌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신체 그러니까 이 활동조차도 변화를 시키게 되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보청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검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보청기와 일반 증폭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증폭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전문가가 검사를 실시하느냐 이거든요. 그 청력 검사를 전문가가 실시해서 착용하게 되는 것이 보청기고 그거 필요 없이 그냥 구매하게 되는 게 그냥 증폭기예요. 보청기를 잘 맞추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리가 얼만큼 작은 소리까지 인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검사를 하는 에어 컨덕션 테스트라는 게 있고, 네.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꼭 그 귀 구멍 에어를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니고요. 네. 두개골을 통해서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본 컨덕션이라고 해요. 그거는 네. 두개골을 통해서 듣는 본 컨덕션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네. 그래서 테스트하는 게 본 컨덕션 테스트가 있고. 이 테스트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다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스피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스피치 익sem플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랭귀지 베리어가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이게 그냥 소리인지 아니면 말소리인지 그걸 분간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최저점이 어디냐를 알아보는 SRT 테스트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가장 쾌적한 레벨이 어느 정도냐 하는 MCL 테스트가 있고, 네. 이제 불편해지는 단계로 이렇게 보청기를 착용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이분이 불편해하는 단계가 어디부터냐를 찾아내는 UCL이라는 검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MCL에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이분이 말귀를 몇 퍼센트나 알아듣는가를 네. 알아보는 WNL이라고 하는 테스트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의 테스트가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면, 네. 그리고 그 결과로 보청기가 선정된다면 네. 그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만족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죠. 굉장히 여러 검사가 이루어지네요. 네, 그런 검사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검사 받으러 오셔서 아까 여러 단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정상부터 뭐 경도, 중등, 고도 이렇게 막 네. 올라가는데, 오셔서 이제 정상으로 판정을 받으시는 분도 가끔 계신가요? 정상으로 판정받는 분들 경우에 오시는 분들은 네. 청력 레벨은 정상에 있지만 네. 이명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네. 귀에서 소리가 난다 하는 분.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 분들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도 사실은 전조 증상이 하나예요. 난청으로 가는 오고 있다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청기를 잘 맞추어서 청력 검사를 잘 해서 거기에 맞춘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네. 그 이명 증상이 50% 정도 이상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합니다. 네. 그 이명의 원인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청각학적인 이명은 이런 겁니다. 우리 귀가 크게 해부학적으로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네. 소리라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귀 바퀴, 귀 구멍, 고막, 그다음에 중이의 진동을 통해서 내이로 전달돼서 내이에 있는 신경의 다발, 우리 달팽이관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에 33,000개 정도의 선모가 있어요. 네. 그 선모 하나하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특정 주파수를 감지하는 거예요. 네. 특정 주파수를 감지해서 그걸 뇌에 전달하는 게 그 뇌가 하는 역할인데, 네. 뇌에 있는 선모의 일부가 외상에 의하건 아니면 노화에 의하건 어떤 약물에 의하건 감염에 의하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특정 주파수를 감지하는 선모가 손상된 것에 해당하는 소리가 그 소리의 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있는 것처럼 뇌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이명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분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뇌적으로 듣는 거예요. 네. 실제 들리는 게 아니고 소리는 밖에는 없지만 이분은 그냥 뇌에서 뇌로 그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모가 손상됐기 손상돼서, 때문에. 예.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그 해당 주파수를 찾아서 그 해당 주파수에 동조를 시키면 그 뇌에서 들리는 소리가
못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주파수를 찾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게 이제 청력 검사를 하는 거죠. 와, 네. 그렇게 정교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정상으로 이제 판명 나신 분들조차도 이명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이명의 경우에도 조기에 이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그러니까 그 맞는 보청기를 착용하시게 되면 뭐 50%에서 완전히 없어지실 수도 하죠. 있는 예. 거고. 그러니까 이명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명은 네. 그냥 한 가지의 소리가 아니고 네. 이명도 이게 세월이 가면서 변해요. 이게 어떨 때는 물소리 같은 게 났다가 어떨 네. 때는 뭐 매미 우는 소리가 났다가 네.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손상된 주파수 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어디가 얼만큼 다쳤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의 성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뭐 심한 사람도 있고 뭐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그걸 치료하려고 여러 가지 검사 뭐 MRI 가장 기본적인 게 MRI 뭐 이게 뭐 이렇게 MRI로도 아니 근데 판명이 안 되죠. 않죠. 예, 안 되죠. 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생들 많이 하시고 막 헛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네. 얘기입니다. 경비 뭐 시간 돈 경비 다 사용하시고 그리고 결국 찾아오는 게 이제 나중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죠. 네. 그래도 잘 찾아가신 거죠. 네, 그분은 그나마 네. 그런 분은 그나마 럭키하신 분인데 아직도 뭐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분도 있죠. 네. 물론 난청의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아니에요. 이명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각학적으로 손상이 된 난청의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럼 만약에 이제 뭐 다른 듣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명으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 이제 보청기를 맞추고 착용을 하실 때 이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끼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이명이 끼고 있는 한 주파수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때 끼고 계시면 못 느끼는 거고 주무셔야 될 때는 물론 뭐 주무실 수 있으면은 보청기 착용 안 하고 그냥 주무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주무실 때 보청기도 또 이명 환자를 위해서 특화된 보청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보청기를 맞추기 전에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 알아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올 것 같긴 해요. 본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도 모르게 난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본인은 뭐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의 연령대 평균을 잡아보면 정상으로 나오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일단 가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가셨죠. 네. 아니면은 이제 본인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지만 이제 주변에서 가족분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많으시고, 이제 옆에서 그걸 잘 아시게 되니까. 자, 그러면 요즘 이제 보청기를 많은 분들이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맞추시고도 좀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그 이유가 보청기가 너무 좀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 때문에 그러실 텐데 보청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보청기 여러 가지 뭐 분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꺼려하시는 현상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공통된 현상이고요. 이거는 뭐 그 어디를 불문하고 다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보청기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청기의 기능성과 보청기의 그 미용성을 같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이 옛날보다 좋아지긴 했습니다. 소형화됐고 이론적으로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구나 미래에는 이런 게 나왔는데 뭐 꿈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콘택트 렌즈처럼 보청기를 그렇게 이열 렌즈 형태로
심지어는 네. 그렇게 이어 렌즈라는 그 상품명을 사용해서 보청기를 출시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벌써 근데 지금 우리가 출시하고 있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막 형태의 이어 렌즈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소형화 시켜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형화하면 할수록 네. 보청기로서의 기능성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소형화된 보청기를 착용하려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게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죠. 네. 일단 출력이 많이 떨어져서 고도 난청 이상의 난청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보청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난청이 심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큰 보청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할 수가 없어요. 네. 소형화되면 그 보청기 내부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크로폰이나 리시버나 뭐 프로세서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형화돼야 되거든요. 네.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기능만 남겨놓고는 여러 가지 옵션, 예를 들면 블루투스라든지 또 무슨 더 좋은 사운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기능은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보청기 형태는 많이 작아진 그런 상태이고 점점 네. 작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네. 그거는 보청기가 이제 얼마나 크냐 사이즈에 의한 분류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보청기가 그렇게 작은 거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조금 이제 커진 보청기를 사용하시죠. 네. 귀에 거는 형태, 네. 그 귀걸이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되게 많았었죠. 예, 요즘 네. 사실은 그 대부분의 보청기는 귀걸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듯이 그렇게 혐오스러운 게 아니고요. 네. 그 디자인도 많이 예뻐지고 작아지고 했기 때문에 귀걸이형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더 귀속형 아주 작은 것보다 더 많은 기능성과 네. 더 쾌적한 청각 환경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일단 편견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네. 일단 눈에 보이면 네. 좀 부끄러워하시고 네. 조금 꺼려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비싼 좋은 보청기를 해놓고도 네. 그냥 난청을 계속 방치하고 악화시키는 그런 이 바람직하지 네, 못한 현상들이 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네, 사용하시기에 이제 불편하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가장 많은 포션이 창피하고 뭐 눈에 띄고 그런 게 꺼려진다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필요성을 느끼는데 정말 착용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난청이 이미 많이 진행된 분들 같은 경우는 보청기 착용법 오른쪽 왼쪽 보청기에 표시가 다 돼 있는데 네. 그 표시되어 있는 것도 다 설명드리고 네. 청소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보청기 내부에 있는 조절기 볼륨 조절기 그다음에 볼륨 조절하는 방법 그다음에 심지어는 갖고 계신 휴대폰에 연결해서 네.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청기를 컨트롤하는지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 하시니까 보청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이게 나중에는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네. 사용 방법을 다 알려드려도 왜냐하면 난청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뇌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기억력이나 이해력이나 판별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잘 들린다 하고 가셨던 분들이 집에 가서는 다시 사용하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충전기에 꼽는 방향, 보청기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충전이 되고 안 되고도 하는데 그 방향도 거꾸로 꼽고 안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종의 그 좋은 보청기를
이제 폐물이 흉물처럼 네, 안 쓰시니까 여기시는 네. 분들도 많이 네, 있으세요. 네. 참 안타깝죠.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는 어떻게 옆에서 좀 도와드리는 옆에서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네.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매번 뭐 피콜로 보청기로 가실 수는 없잖아요. 오실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만 사시더라도 이제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좀 젊으신 분들이 좀 그렇죠. 미국에는 노인 아파트에 네. 노인분들이만 이제 모여 사시는 분이 그렇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면 아니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저희가 사실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인건비가 들고 뭐 하지만 할 수 없죠. 네.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몇몇 분들을 좀 고용해서 이분들을 좀 직접 방문해서 좀 청소도 해드리고 관리를 네.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해요. 야, 이제 정말요? 네. 오, 네.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네. 뭐 일정 뭐 소정의 얼마나 몇십 불 예를 들어서 2-30불의 비용만 좀 지불해 주시면 네. 이분들의 출장비 정도 되죠. 출장 네, 출고비. 네. 그 정도만 해주시면 가서 이제 관리 좀 해드리고 네. 또 안내도 해드리고.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진짜. 좀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도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네. 교육을 따로 시켜드려야 네. 되겠죠. 어쨌든 일이 갈수록 많아지시네요. 예. 아무튼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보청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오해와 진실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보청기에 대한 궁금증, 오해와 진실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죠. 그 피콜로 보청기에서 이 보청기를 인슈어런스로 커버돼서 그러니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많이 홍보가 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인슈런스 정책이 많이 좋아져서 네. 메디케어 파트 A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네. 특히 그 중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휴메나, 웰케어, 에트나, 또 그 외에 뭐 여타 보험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4대 보험,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휴메나, 웰케어, 에트나는 저희가 다이렉트리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 그 해당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 프리로 보청기를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외 여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커버리지에 따라서 네. 프리로 받으신 분도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코페이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코페이를 내시면 근데 코페이가 일반적으로 가서 그냥 직접 현찰을 주고 구입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코페이 소정의 코페이를 내시면 네.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네, 네. 특징이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말로 그렇죠. 난청을 네. 갖고 계신 분들이 직접 그 난청의 정도가 어떻고 보청기에 들리는 소리의 성질이 어떻고 한 컴플레인을 직접 하시고 네.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우리 한인분들도 물론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지만 여러 또 언어로 지금 뭐 그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일하고 계신 거죠. 저희 사무실에는 네. 월남 그러니까 베트남 스피킹 하시는 네. 분, 스페니쉬 스피킹 하시는 분, 그다음에 차이니스 스피킹 하시는 분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이 피콜로 보청기가 일단 한국말로 이게 얼마나 미묘한 차이입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잘 들리고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한국말로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보험 커버가 되는 게 이게 보험 커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비싸잖아요, 보청기가. 네, 보통 뭐 보험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커버리지가 뭐 보험 커버리지로 해서 사용하는 보청기가 뭐 얼마나 좋겠어 하는 편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또 물론 그런 편견도 있어요. 예, 보험 커버리지 보험에서 커버리지 하는 게 나쁜 보청기가 아니고요. 네. 어떤 보험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가 너무 좋아서
각 보청기 메이저 컴퍼니에서 만드는 최상의 제품 군에 있는 보청기까지도 커버가 네.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100% 커버가 되면 네. 와, 예를 프리로, 들면 네. 자동차 회사로 말하면 벤츠 네. 최상위 클래스의 네. 최상위 모델은 아니라도 그 다음 모델 네, 정도까지는 보험 커버로 그렇죠. 구입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프리로 네.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것도 보험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요. 네. 요즘은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던 것이 작년부터는 매년 그렇게 새로 하실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눈이 안 보이면 저희가 안경을 쓰는데 귀가 잘 안 들리시면 당연히 보청기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피콜로 보청기에서 우리 한인분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상담을 해드리고 또 보험 커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